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제주 사회에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촌마을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끼리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보수이계수가 수억 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서귀포 지역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제주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일 것 같고요. 제시된 의견 수렴 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등 3가지. 이에 대해 입지 선정 기준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쟁점별 사안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안하신 3가지 대안 중에 어느 대안도 아주 확실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제주도는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여론 수렴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었다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민 공론화 프레임으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도민 의견을 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걸 기본계획 고시에 반영하지 못하면은 그 손해는 고스란하게 도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여론 수렴을 제주도가 거부하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제주 도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제주 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토론 내내 방청객들이 서로 실랑이를 하거나 일부 방청객들이 토론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도민 여론 수렴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와 달리 별다른 합의나 결론 없이 깊게 패인 찬반의 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비공식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에 머물며 강우일 주교를 만나고 한라산 등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 참석 이후 10개월 만으로 취임 전부터 비공식 일정으로 김정숙 여사와 제주를 찾아 전국 구상에 나서곤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고산리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고산리 주민들은 오늘 당산봉 정비공사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한 배경과 토사 사용처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비리도 의심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후 고산 선주 사무실에서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유통 매장들이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공무원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일본 브랜드 의류 매장입니다. 평소엔 손님으로 북적이던 계산대 앞이 텅텅 비었습니다. 불매운동 비하 발언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브랜드 매출은 30%가량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올해 제주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전세기 4편의 경우 모객이 힘들어 운항 취소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사무소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상황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제주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그 일본 여행 자료의 분위기가 있어서 목액이 안 되는 거 그 정도로만 조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직사회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노조 조합원 1,500여 명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출장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노동단체들과 같이 연대하여 일본 영사관 앞에 규탄 결의대회나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들에 대한 거리 선전전을 통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를 제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렌터카 예약업체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뒤 제주 지역 렌터카를 예약하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이제 비용적인 부담 없이 이제 일본이 아닌 제주도로 여행을 오실 수 있도록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 운동이 도민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지역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밝힌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73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져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2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취업 경기 전망은 78로 3포인트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 더 큰 네일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제주 더 큰 네일센터는 오는 9월 24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에 관심 있는 100명을 모집해 기본 공통교육과 취업과 창업 등 유형별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월 150만 원 수준의 생활 지원도 이루어지며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네일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농촌 마을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끼리 칼부림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범인을 놓치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인부 10여 명이 묵었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숙소입니다. 지난 25일 아침 중국인 51살 A씨가 작업 지시를 내리는 또 다른 중국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러 곳을 크게 다친 B씨는 2차례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일하려고 하다가 비가 못하니까 이들은 농가에서 고용한 중국인 인부들로 숙소에 묵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농장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B씨의 상태를 살피며 경계가 허술한 사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손짓을 소리가 저 범인 잡아라. 숙여들에게 그 범인을 봤어요, 걸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혼자면 뛰어가서 범인을 잡을 생각이 차에서 우울증을 해가지고 아무 사건 끄니까 사람이 없다면은. 경찰은 피해자 응급처치가 우선이었고 이미 도주 중인 상황에서 범인을 지목해 검거가 어려웠다며 초동 대응이 미흡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에도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이 검거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중국인 불법 체류자 간의 칼부림 사건이 3번째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투자금의 최고 3배까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서귀포 지역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 재작년부터 가게를 자주 찾던 한 여성 손님 A씨가 자신이 1,000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 상품을 소개하자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의 3배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지만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보낸 듯한 가짜 문자에 사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집 팔고 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세무사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디든 엉망될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배당일이 늦어지면 배당금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또 다른 피해자도 2016년부터 3년간 5억 원을 투자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한 탓에 운영하던 가게도 접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이제 자기는 너무 외롭게 자랐다.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저도 특급 보면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 약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10여 명. 주로 서귀포시 지역의 미용실이나 카페, 펜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외여행을 함께 가거나 피해자들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투자는 사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대부분은 투자 상품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외도동 32.2도, 구자 32.7, 서귀포 29.7, 고산 29.5도를 기록했고 페인 현상으로 인해 북부와 동부 지역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낮 기온이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제주시에 열대야가 엿새째 나타난 데 이어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져 폭염이 지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와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개최됩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오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출발해 성산을 거쳐 제주시청까지 행진할 예정으로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성산과 제주시청에서 평화문화제도 진행합니다. 생명평화 대행진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제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경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고유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청원글은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평대해수욕장 근처 해상에서 남자아이가 튜브에 매달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7분 만에 평대해수욕장에서 북서쪽으로 400m가량 떨어진 평대포구 근처에서 8살 이모군을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남동쪽 3km 해상에서 부산선적 263톤급 선망 운반선 A호와 85톤급 선망 등선 B호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B호가 침몰했지만 승선원 8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살아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산객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1일 만수가 된 살아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영을 한 등산객 64살 오모 씨 등 3명의 신원을 주변 CCTV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